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차량 중심의 교량인 한강대교에 보행자 전용교가 100여여 만에 부활합니다. 네, 이제 한강대교에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된 건데요. 박기열 서울시의원은 노들섬과 노량진 일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서울 용산과 노량진을 연결하는 한강대교 위에 보행자 전용 다리가 100여 년 만에 다시 생깁니다. 서울시는 6.25 전쟁 때 폭파된 후 복구를 거쳐 차량 중심의 교량으로 세워진 한강대교에 보행자 전용교를 다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들섬에서 노량진까지 이어지는 한강대교 남단 구간에 미국의 브루클린 브리지처럼 아치 구조와 기존 교각을 활용해 만든다는 겁니다. 한강대교 기존 교각을 이용하여 기존 차도와 새로운 보행길이 공존하는 방식입니다. 다리 사이 폭 10.5m를 활용하여 공중 보행교를 조성합니다. 서울시는 1층을 차도로, 2층을 보행로로 운영해 9월 말 개장을 앞둔 노들섬의 보행 접근성을 높여 대교 자체를 관광 명소로 만들 예정입니다. 기존의 노들섬 활성화를 위해 보행로를 조성하려 했던 자치구의 계획을 흡수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하고 여의도하고 이렇게 수변, 그다음에 용산이나 그다음에 요 흑석동, 노들역 다 연계될 수 있는 이 보행교가 되거든요. 동작구 입장에서는 두 손 들고 환영하죠. 보행교에는 한강과 주변 경관을 360도로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수 있는 광장,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생깁니다. 한강대교 남단과는 달리 북단 부분에는 아치 구조가 없기 때문에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보행로를 별도로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총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해 연내 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6월 시민에게 개방한다는 목표입니다. TBS 류밀희입니다. 세계적인 관광도시 서울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해외 홍보 마케팅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하나 서울시의원은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 크리에이터를 적극 활용해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다양한 해외 홍보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투입된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고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 지수 또한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고의 마이스 도시를 목표로 세운 서울시는 글로벌 홍보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해외 홍보 마케팅 사업을 시민소통기획관에 신설하고 해외 홍보 업무를 서울관광재단이 맡도록 했습니다. 지난 15일 서울시 의회가 주최한 서울 글로벌 홍보 마케팅 토론회에서는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 크리에이터와 SNS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이라는 태그를 달아서 얼마나 많은 그런 콘텐츠들이 이제 그 유튜브나 페이스북 뭐 이쪽에 유통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럼 투 트랙 전략을 쓰자. 하나는 기존의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의 한 트랙을 트랙 B를 지금 말씀하신 유튜브를 비롯한 1인 크리에이터, 뭐 왕홍, 1인 미디어를 좀 활용을 해보자. 다양하고 또 도전적인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서울에 서울 크리에이터 마을을 조성하거나 서울 국제 크리에이터 페스티벌을 개최하자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서울시가 하나의 마을을 조성을 해서 크리에이터의 랜드마크, 메카를 만들자, 중심지를 만들자. 그래서 타 국가에서도 와서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해외 홍보 마케팅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 TBS 조주연입니다. 서울시의회가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영상 자료를 제공합니다. 서울시의회는 회의 영상 자료 제공을 통해 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이 편리하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 영상은 서울시의회 회의록 홈페이지 내 영상 회의록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영상 자료 내려받기도 가능합니다.
이병도 서울시의원은 성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서울시의 성평등 예산과 정책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여성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부와 2부로 나누어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한 조사와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2부 토론자로 나선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의 성평등 정책에 배정된 예산은 1,000억 원 정도로 서울시 전체 예산 규모를 봤을 때 매우 적은 수준이라며 서울시의 성평등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직 내 성평등 문화 확대를 위해서는 직책이나 성별, 나이에 관계없이 차별과 부당한 대우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인 서울시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정책에 대한 반성적 성찰 정책 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을 맡았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서울시의 보육 계획이 시설 및 운영 기반 확충의 보육 인프라 측면에서만 수립돼 왔으나 이제는 정책의 성과 지표를 영유아 발달에 초점을 둔 아동 중심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좌장을 맡은 이정인 의원은 반성적 성찰이라는 오늘의 주제처럼 앞으로 서울시는 문제를 보다 정확히 진단,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보육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 동북 4구 지역의 주요 도시철도망 계획과 철도 관련 시설 개발 연구를 위한 서울시의회 연구단체 사구뭉치가 출범했습니다. 사구뭉치는 서울의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등이 주요 사업으로 꼽히며 지역구와 유관부처 및 시의원 간의 협력을 통해 해당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송하량 서울시의원과 이은주 서울시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사구뭉치 제1회 간담회에 참석해 도시철도망 계획과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4호선 집접선 연장에 따른 창동 차량기지 개발 계획과 경춘선 폐선 활용 트램 도입,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등이 포함돼 동북 4구 지역의 공동사업과 광역거점 조성을 위한 시의원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다가오는 통일시대, 우리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례를 알면 서울시의회가 더 잘 보입니다. 서울시회에서 발의 제정한 조례를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손에 잡히는 조례 시간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많은 학생들이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새 친구들과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을 텐데요. 그런 가운데 보다 더욱 세심하고 다각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슷한 듯 다르고 또 다른 듯 비슷한 탈북 학생들입니다. 서울시회가 이들을 돕기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탈북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명 서울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탈북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습 부진 해소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탈북 학생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매년 탈북 학생 현황과 교육 지원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교육감으로 하여금 대안교육기관과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해 예산 집행에 대해 감독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했죠.
네, 남북 간 교류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만큼 작은 부분에서부터 격차를 좁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탈북 학생들이 존재하나요? 네,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탈북 학생은 2007년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2007년에는 700여 명에 불과했던 탈북 학생이 2018년 기준 2,500여 명에 달하게 됐죠. 그리고 이 전체 인원의 60%가량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데요. 같은 언어를 쓰는 우리나라와 북한이지만 특히 유행에 민감하고 또 그 유행에 빠르게 적응해야 하는 청소년 세대인 만큼 문화적 차이도 상당할 것 같아요. 이 탈북 학생들이 한국에서의 생활 중 가장 어려워하는 점들은 과연 어떤 건가요? 네, 상당히 많은 탈북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학교 생활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2016년 탈북 청소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해준 857명의 탈북 학생 중 절반에 가까운 415명이 학교 수업 따라가기를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한 학생은 69명이었고요. 문화와 언어 적응이 어렵다는 학생이 65명, 교사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18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 어떤 것보다 친구들과의 교류나 문화 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의외의 결과인 것 같아요.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탈북 학생 중 상당수는 1990년대부터 지속된 경진난으로 인해 북한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한 학생이 많기 때문입니다. 앞서 실태조사에서도 탈북 학생 10명 중 5명이 북한에서 학교를 다닌 경험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에서 기초학습 능력을 쌓지 못하고 우리나라로 넘어온 탈북 학생들은 다수의 수준과 또 학습 진도를 맞춰야만 하는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었을 겁니다. 부족한 기초학습 능력을 보완하고 또 학교 수업 진도를 따라잡으려면 사교육이 또 필요한데요. 사교육비를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거나 공부를 해봐야 얼마나 잘하겠냐 하는 부모의 판단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학업 중도 포기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 거죠. 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야 할 교육의 기회를 체계적인 지원 방안의 부족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서울시의회 탈북 학생 교육 지원 조례안 시행으로 전문적이고 수평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탈북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